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의 분화가 일어나기 바로 전 시대. 이제 보면 거꾸로 오고 있어요.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그리고 그 시기쯤에 성분화가 일어났었고 그 이전 시대라고 봤을 때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봤을 때는 폴라리스 시대 하이퍼보레아라고 하고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이렇게 아리안 시대에 놓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레무리아에서 한 단계 더 가면 뭐 요쯤으로 지나가고 있는 요 무렵쯤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어, 슈타이너가 왜 이렇게 뭐 바로 일어나기 전 시대, 뭐 네 번째 뿌리 인종에서 다섯 번째 뿌리 인종화로 넘어가는 시대 이렇게 얘기하냐는지 그것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림 보통 그리잖아요. 중첩된 시기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속적으로 있다는 이 사실.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하이퍼보레 이렇게 중첩돼 있으면 어떤 사람 기준이든지 인간 기준이든 간에 이렇게 중첩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레무리아기가 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봤을 때 이렇게 중첩돼서 계속 온다고 봤을 때 인종 자체가 멀어지는 것은요, 이런 중첩 상태가 이렇게 삐직하고 나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여기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우주 세상에 풀리고 나서의 진화론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이치적으로 보면 헛소리가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는 걸 더욱 알게 돼요. 하지만 저는 진화론도 맞다고 보고 창조론도 맞다고 보고 진화론도 아니라고 보고 창조론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치에 부합하면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맞는 거는 뭐예요? 물질 세상이 풀어지고 나서 종에 한해서 진화론을 얘기하면 유물론을 포함하여 인식론을 포함하여 칸트 맞다, 공자 맞다, 진화론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상을 볼 때는 아니죠.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를 말로 떠들어 놓고 그것을 진짜로 팔 생각을 안 하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벗어나야 한다. 이게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길. 우리는 그것을 무주라고 설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이 간극에 있는 시대들을 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하시고 보면 되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관점도 전체적으로는 깔고 가시고, 또 하나 상상, 공상, 환상, 망상도 다 괜찮으니까 아카식 기록을 할 때는 육생했을 때의 느낌으로 무한 확장을 하자. 우주 물리적인 거시적인 시점 또한 미시적인 시점까지도 포함해서 미시 거시를 충분히 확장시켜 놓고 얼마든지 상상하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치만 붙잡고 있으면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일단 알고 계시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기 전에 인간 상태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성분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분화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음과 양,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로 벌어질 때의 결정적인 물리적 사건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이치가 물질이 된다고 크게 표현하잖아요.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 또한 이 간극에서 여러분들이 인지가 정확히 되면 깨달음 자체가 엄청나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이런 간극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때. 실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상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넋놓고 멍 때리고 있으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간극에서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지식도 혼재되어 있고 물질력도 혼재되어 있고 이치 자체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주와 우주 간극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좀비 신선들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쿨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지금 공부할 때 그런 이치들을 철저하게 정보들을 양쪽 다 보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음. 깨달음의 평화만이 답이 아니고 에고는 악이 아니다. 공평하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죠.
당시에 보면 조용히 쉬운 부드러운 덩어리로 돼 있었다. 이제 이런 느낌 보세요. 뭐 위에서 나왔죠. 달걀 모양의 어떤 느낌의 유기체적인 모습. 자, 여기 이치를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카식 기록을 공부할 때 이런 상상 망상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치를 넣어서 분명히 상상하자. 이 덩어리에 대해서 의지는 훗날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볼 때 의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의지. 하위 차원의 의지가 있고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는데 본성을 무조건 포함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돼요. 통찰에 고찰을 거듭할 때는. 자, 보죠 그러면. 이런 계란 후라이 같은 예를 들어서 이 덩어리가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 훗날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있었대요. 힘이. 이 계란 후라이 덩어리가 이 유기체적인 내가 힘이 있었대. 어떤 일일까?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레무리아기는 더 그러한 상태, 무의자인인 상태니까 이렇게 손을 뻗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로 될 수도 있고 저기 가고 싶으면 자연 바람처럼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점점점 더 온 상태인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고 하위 차원의 의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위 차원의 의지가 있어. 본성적인 의지가 있고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어. 그 두 가지 힘이 둘 다 어땠다고 봐야지 공평한 사고예요. 둘 다 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강했다. 이쪽은 이치에 더 가까우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다. 영시적인 영청적인 느낌으로 보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거나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 현실과 내 마음이 동떨어져 있어서 그 마음 자체가 음양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상위 의지의 차원의 본성과 하위 의지의 차원의 본성이 막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진동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힘 자체가 그저 여러분이 지금 방금 흔들렸던 그 마음 자체로서 이 세상에 그냥 풀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감정을 일으켰던 그 감정의 힘들이 그대로 풀어져 있는 느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자연에 전달이 되겠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 먹으면 저 나무가 초록색에서 붉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 먹으면 저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에테르체가 떨어지고 아스트랄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혼만 남았을 때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력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이 화면으로 여러분 전생을 볼 수 있고 업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진짜 스크린에 펼친 것처럼 그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칠수록 여러분이 죽어 떨어졌을 때 그 불길에 휩싸인다. 하위 차원의 본성만 질질질질 끌고 갔을 때는 사막에서의 목마름을 수천 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떠 있지만 감성이라고 하는 표출이라든가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유기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적 인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느 부류에서는 있었어요. 얘네 살아가고 있었어. 얘네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라 그래서 인간은 늘 달걀후라이 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더 다가가 있는 미래의 인간이 이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일 앞으로 진화한 인간일까? 아니에요. 얘는 도태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로서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양쪽 다 내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상태.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상을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을.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그러한 상태의 인간 부류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면 하위 차원의 정신세계의 어떤 힘들은 못 받았는데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얘네들이 입김 한 번 불면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입김을 후 하고 불면 날아가겠죠. 얘네들이 마음의 물결이 한번 출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범람해서 얘네들 먹고 살던 거 다 망하겠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미리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화를 볼 때나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이러한 인간 종들의 다툼이라든가 그 사회를 표현해 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화를 볼 때 그것을 이치를 캐내지 않고서 실제로 재밌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졌을 수도 있었던 일. 하지만 워낙 이 세상은 물질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치를 뽑으라는 거죠. 이치를 뽑아라. 자, 그런 신화라든가 성경 구절에서 그런 모습들을 전공으로 하실 분들은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파면서 거기서 이치를 캐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어, 저는 더욱더 이치만 볼 뿐.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홍수, 불바다 사건 이런 거 천둥 번개의 싸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이거는 공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고차세계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면 확실히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기 시대에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하고 옷 벗고 뛰어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원시인으로 보면 안 된다.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도태된 인간들을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보지만 그 이전 세대에는 모습은 상관없이 우리보다 훨씬 초고대 문명을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지배했을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공평한 사고고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몇만 년 됐다고 꼴랑 그 역사를 가지고 이게 전부다고 하는 진화론이 그래서 제가 자꾸 혀를 차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열린 사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게 부합하는 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세상에 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까지 올라가면 그런 상상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불완전한 유기체 뭐 이런 느낌. 모체 밖에서 오늘날 우리 의지력과 유사한 힘을 통해 완성됐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려 본 거죠. 설명드려 본 거. 의지력과 유사한 힘들이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전체 과정에는 달걀 형태로부터 빠져나와 달걀막을 벗어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느 부류에서의 느낌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죠. 어느 느낌에서는 달걀 부류처럼 딱딱해진 것도 있고 이미 사람의 형성을 이렇게 갖춘 것도 있고 완전 유기체적인 것도 있고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미래의 인간이 될 사람들의 특성, 그 시대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볼 수는 있다. 사람의 몸에는 항상 더운 피가 흘렀다. 이 포인트는 중요해요. 더운 피, 더운 피. 이런 포인트. 자, 일단 볼게요. 이 점을 명확히 해둬야 할 것이 더 옛날에는 훗날의 상태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 혹은 그때와 더 이전과는 다 다르죠. 다 달라. 다 달라. 하지만 더운 피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이런 유기체였어. 이런 유기체. 그러니까 수정이 된 어머니 뱃속의 태아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쨌든 꼭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무언가가. 더운 피라고 일단 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운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물질의 심장은 아니어도 주변에 그러하던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축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축되고 있다. 주변의 에테르의 기운이 생명력을 땡기고 있다. 그것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더운 피가 그 안에 머무른다. 머무른다. 달걀 노른자 이렇게 보면 실핏줄 같은 거 빨간색이 이렇게 뭐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형태를 완벽하게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이치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런 기운들이 모이고 있다. 구심점이 생기고 있다. 이 심장, 구심점이 생기고 있다. 그것들이 더 구분되어지면서 사람 몸속으로 탁 하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되는 거죠. 그것에 불리는 레무리아기 지나면서부터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갔다. 지금은 그 이전 시대죠. 성분화도 일어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운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더 먼 우주까지 상상하세요. 이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를 그냥 지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구라고. 근데 동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 그랬어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북극성 중심?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 북극성이 아니에요. 지금 슈타이너를 공부할 때 좋은 점은 지금은 인간 발달의 관계라든가 그 격변의 커다란 길을 설명하고 있지만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은 그것의 고찰이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프랙탈 원리로 미시세계가 그렇다면 거시세계도 그렇다고 하는 확장을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확장 시키는 거예요. 무한확장.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 우주를 바라보는 전지적 시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시선은 관하는 거죠. 관. 자, 외부로부터 공급된 열의 증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외부에 있었던 기운이 모여든다. 그리고 응축된다. 그래서 더운 피가 흐르고 있다. 나를 갖추려고 하는 거죠. 영혼 백신순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작용을 해서 자꾸 그 기운을 끌어모아서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과정.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카식 기록이 굉장히 명쾌해져요. 명쾌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 분명히 있었겠죠. 영이 혼을 만나서 떠돌고 있다가 에테르의 작용으로 지금 내가 심장을 분리적으로 뛰게 하고 싶은 이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인간은 온기를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 당시 사람에게 가장 발달한 기관은 운동기관이었다. 청각기관 또는 차갑고 따스함을 지각하는 기관들. 자, 근데 여기 감정 감각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막 흔들 때 그 감정이 폭발하는 힘이 실제로 이 자연에 풀어졌다라고 상상을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각하는 기관들이라고 해서 진짜 손끝으로 물건을 만지는 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여기 나오지만 빛을 지각하는 능력은 나중에 발달했던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손끝으로 만져가지고 지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수준은. 자, 청각기관, 차갑고 따스함을 지각하는 기관들, 감정 감각에 가까운 지각이에요. 가장 앞섰고 빛을 지각하는 능력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천지창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해서 모든 것을 풀어놔야지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실제 이 수준도. 왜냐하면 빛이 제일 우리 우주에서는 상위적인 물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빛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돌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빛 이전에 음양의 이치가 풀리는 순간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구의 자리 설정을 통하여 이미 나왔던 반복을 했던 상황이다. 우리 우주에서 빛 정도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빛간 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깨달음 공부한다고 빗빗거리는 것을 제가 자꾸 하회 차원에 두고 위위 거리면서 자꾸 앉아서 명상하면서 빛 찾는 거 이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주인이 돼야죠. 빛의 주인이. 거기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욕하고 있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거기서 왜 저러고 절하고 있고 기복하고 있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앉아서 명상하면서 빛 찾는 분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없다.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영성 쇼핑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 사람은 듣기와 감정이 태어날 때부터 가능했고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발도르프 교육하면서 교육 순서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듣기 이게 먼저예요. 듣기 뱃속에서부터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우주 물리적으로 봐도 소리가 먼저예요.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은 태초부터 그 소리에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떠드는 이 소리를 포함해서 뭐까지예요? 이치의 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음동에서 음성 말씀 명 돼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 차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빛을 지각하는 능력은 조금 나중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기관이 먼저 발달했다잖아요. 운동기관이. 그러니까 보자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영혼 백신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을 계속 동원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시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아, 운동기관이 먼저 발생했으니까 물질에서 에테르에서 아스트랄에서 자아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 발드로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2-3천 년 지나와서 발드로프 교육 하시는 분도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영혼 백신의 주인공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운동기관들이 발달하면서 청각이 살고 있고 뭔가 감각기관들을 얘가 심장을 더운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자연하고 일체감 같은데 에테르의 힘이 아직 모자라니까 얘가 완성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영혼의 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을. 그 과정을 같이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가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발도록 하시는 분들 기존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슈타이너가 지금 2022년에 같이 공부한다면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게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성이 분화되기 전 시대에 해당한다. 분화되기 전 시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의 분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어,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구간 구간 따졌을 때는 결과값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엄청 빨리 지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는 더 천천히 지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더욱 이치 세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훨씬 느려요. 훨씬 느려. 자, 시공으로 끌고 들어와서 볼게요. 중력의 작용이 여러분이 무에서 본에서 손짓하는 힘들이 처음에 멀어질 때는 세상이 풀어지는 건 엄청 빨리 풀어지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엄청 길다. 물질력을 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간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극한의 시간이 빨리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게 고찰에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의 분화가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사람은 이미 어떤 개체는 남성적 성격을 또 어떤 개체는 여성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식으로 발달해 왔다. 그래서 아까 중첩되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존재는 동성이긴 하지만 남자의 성격을 더 많이, 여자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달고 나올 때 그래서 남자, 안 달고 나왔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무조건 동일해요. 동일해. 같이 있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를 바라볼 때. 자, 어쨌든 물리적 사실로만 보면 이미 남성적, 여성적은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천지인중에서 인의 시선을 꽂는 순간, 더 바라보는 순간, 더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카식 기록의 이치예요. 분리된다. 이거는 아카식 기록의 할머니 시대나 폴라리스 시대, 폴라리스 할머니 시대를 설명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의 일시무 실석 삼극 무진본 무게화 3 이런 표현들이 제가 아카식 기록 전우주 거를 다 가져와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갈 거는 슈타이너가 봤던 아카식 레코드예요. 이거는 이거는 슈타이너가 신지학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또는 뭐 어디 고대 문서에서 배웠건 간에 슈타이너가 만들어 놓은 아카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같은 우주에서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레무리 이야기가 꼭 어디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관찰하는 순간 사실이 딱 하고 결정이 돼요. 사실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 지구 세상에 그래서 이 우매한 아인슈타인이나 제가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없다고 가정하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단 이 안에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레무리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나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레무리아기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마득하게 몰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태평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그 우주는 태평양이 레무리아기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알고 공평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공평한 사고. 양자역학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하는 시선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앉아서 빛만 찾고 명상하시면서 참나만 찾으시는 분들 과학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양자역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시선이 있을 때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 들킨다는 거예요. 들킨다. 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미. 그러니까 백날 연구해봤자 사실로서는 양자역학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몰라요 절대. 그 힘이 무력이라는 거를 백날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겠죠. 무력이라고 하는 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탄생시킨 근본의 힘인 거예요. 설정 자체가.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암소한쌍이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자가수정이 가능했죠. 그러나 이 자가수정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일정한 계절에 그리고 외부 상황의 영향에 따라 가능했다. 외부적 영향을 물론 받아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가 꼭 이 방향이다 생각하면 안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과 뻗어나가는 법칙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양이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양이면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하지만 진화 발달의 과정으로 봤을 때 우주의 전체적인 진화 발달은 물질력으로 더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신의 주인공으로서 객체가 되기 위해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갈 때는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값을 만들어야 돼요. 미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결과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카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카식 기록이다. 양쪽으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일정한 계절에 그리고 외부 상황의 영향에 따라 가능했다. 이런 게 쭉쭉쭉쭉 풍습으로 남았으니까 길이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죠? 실제로 더 고대로 갈수록 이런 것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엄청 숭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이 다음 그래서 볼게요. 수많은 일에서도 사람은 그런 외부 상황에 대체로 크게 의존했다. 더 그러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그러한 상태죠, 지금. 예컨대 태양과 달의 운행에 따라 그 진행을 조절해야만 했다. 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지구는 자전할 뿐, 공존할 뿐, 태양은 늘 빛을 비출 뿐,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볼 뿐, 여러분은 숨을 쉴 뿐, 눈 뜨면 보일 뿐. 이런 것들. 무의자연한 그 상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질 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 산은 그저 내 눈앞에 저렇게 내려앉아 있을 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과 달의 운행에 따라 그 진행을 조절해야 했던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태양과 달의 운행을 이용하는 부류들이 그 시야를 벌써부터 배아를 형성하고 있겠죠. 있겠죠. 루시퍼의 힘이 그 루시퍼의 힘만 가득한 부류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도. 이때도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음양이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동하고 있다. 이런 부류들이 물질력을 안아서 지금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 수가 있죠. 이 또한 양쪽을 다 생각하세요. 이미 당시 사람들의 영혼 생명이 드러난다. 영혼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혼 생명. 제가 아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유기체적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본체에서 지금 이 객체가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영혼 생명의 힘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천지인무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들의 전체적인 작용에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인공 된 입장의 시선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주인공 된 입장의 시선.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녀가 분리되기 전 세상에서 영혼 생명을 여러분이 이 시선을 딱 갖잖아요. 이거 누구 시선이에요? 하느님 시선이에요. 이미. 하나님 시선이에요. 성분리가 되기도 전이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이브한테 주기도 전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단한 이치를 열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 시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채가지고 교주짓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늘어날 거니까 동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눈치채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앞으로 2000년은 먹고 살겠지만 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지금처럼 지지고 볶는 세상이에요. 2100년 가면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미. 동무 여러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셔서 나중에 바라보시면 '아 이것 또한 깨졌구나.' 그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 3만 년을 보고 간다고 했어요. 최소 3만 년. 자, 아직 몸과 영혼의 활동과 특성들이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특성. 주변의 모든 개별적인 진동이 특히 청감각에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 청감각이라고 하는 게 소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음향 자체가 진동해서 떨린다라고 하는 게 소리가 날 준비인 거잖아요. 소리가 날 준비. 명하여지지 않은 상태의 소리가 날 준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은 열 같은 게 발생되는 거죠.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열이 발생되면서 온도 차이가 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끌어당김과 뻗어나가는 법칙이 물리 세상에서 극명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동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이런 표현이 쓴다는 거예요. 진동이, 무슨 파장이, 파동이, 청감각이, 소리가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와 어떤 이치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빛, 환상, 소리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그냥 20-30년 가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저도 똑같이 뭐 진동이다, 청감각이다, 빛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직역을 통해서 강력한 우주적 미시 거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에서 이치를 못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타인에 꽉 하고 눌리는 거예요. 슈타인의 이 글이 누구한테는 독이 돼요, 여러분. 이 글 자체가 환상을 가지니까 그냥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 와중에 공평한 판단을 해야 된다. 모든 공기의 진동, 모든 움직임이 그야말로 들렸다. 무의자연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보세요. 바람과 부르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에게 유창한 말을 건넸다. 이런 표현 제가 아마 이런 느낌이 딱 좋아서 아마 밑줄 쳐놓은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로운 활동에 대한 지각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파고들었다. 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상 가질까 봐 저도 뭐 경험이 없겠어요.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떨어지는 낙엽을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그 정도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밑에서 음향이 막 춤추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치를 포함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를. 뭐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막 빛이 보여가지고 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무슨 사람은 노란색이고 막 도통술수에 빠질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고 저는 실은 그런 능력은 없어요. 동무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으나 이치를 꼭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공평한 사고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기 능력 생겼다고 막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똥막대기. 그러고 날아가다 보면 그냥 좀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실제로 흐르는 물이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졸졸졸졸 흐르는 냇물만 봐도요. 이 진짜로 유창한 말들을 막 건네요. 실제로.
왜냐하면 일시무시부터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부터 그 음양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이 응축되면서 하늘과 공기와 땅과 물을 만들면서 동식물이 퍼지면서 그 동식물이 아카식 기록에서 본 것처럼 누구는 사람으로 진화하고 누구는 계속 도태되면서 원숭이로 되고 인간 부류에서 원시인으로 되면서 누구는 개구리로 떨어지고 누구는 개고양이로서 내 주변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까지 온 지금 때마침 물은 흘러 그렇게 아직도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고찰만 번개를 맞으면요. 흐르는 물만 봐도 눈물이 펑펑 나요. 어느 순간. 이런 고찰들이 그냥 일시무시서부터 쭉 하고 나로까지 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생들을 해왔고 어떤 과거를 살았고 어떤 우주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냥 압축돼서 생각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유창한 말을 건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치를 캐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체험이 아니라. 자, 이런 표현들에서는 제가 느낌이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 환상으로 빠지지 말자. 영혼 안에는 바깥 사물들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상들이 움직였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상을 그냥 말하는 게 이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도 상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상도 상의 차원이 있다. 이 상의 차원을 나누는 것이요. 배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무에 딱 닿아가지고 그게 제가 말해놓은 무와 무주와 간극과 우주와 선미세상에서의 지구와 나 이렇게 정확히 인지를 못하면 상 자체도 구분이 된다는 걸 명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치를 쳐다보고 요것 같다 저것 같다 설명하니까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조차도 오류에 빠질 수는 있죠. 오류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극명한 이치 세상으로 갈 때는 오류에 잘 안 빠져요. 물리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다 정의되었거든. 명감은 비상명이거든. 다 명해졌거든요. 저도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눈치채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런 면에서는 다 배워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이죠. 자, 어쨌든 상들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구분은 뭐라 그랬어요? 무주 세상 안과 밖으로 나갔던 태극의 힘의 차이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태극이 최소한 붙었을 때 우리가 인지하는 1이라는 사실이에요. 1이라는 사실. 이 사실 제가 왜 강조하는지도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얘를 퉁치면 안 돼요, 절대.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과정이. 자, 그래서 표상은 물질적인 것이고 상은 이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의지와 유사한 내적인 힘에서 나왔다. 자꾸 이런 표현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의지는 제일 큰 힘의 상위 차원이 뭐다? 전생의 구해자리 설정을 해와서 기꺼이 나왔던 그 힘, 이 힘 언제 만들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었던 질병과 고통의 카르마들을 안고선 지금 딱 태어난 것은 뭐다? 결과값을 안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반대로 행복일 수 있다. 왜? 다음 결과값을 지금 미리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을 자명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지금 그냥 폼내는 걸로 너는 죽음을 진짜 무슨 극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죽음을 극복한다든가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의지체라는 거예요. 이미 전생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구애 자리의 설정을 그만큼 해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기꺼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기꺼이. 제가 왜 이 표현을 자꾸 쓰는지도 아셔야 돼요. 기꺼이 나왔다. 최소한 우주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공을 초월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에 나와서 공부만 좀 하면 눈치 금방 챈다는 거예요. 눈치 금방 챈다. 그런 의지가 포함된 내적인 힘을 아시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성분화가 일어나기 전 이때 인간 상태의 그 힘을 회복하는 것. 그런 면으로 아카식 기록을 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은 이리저리 물결치며 나아가는 사람의 꿈의 표상들에 비유할 수 있을 뿐이다. 느낌을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뭐 굳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의만 하면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다만 당시의 상들은 불규칙하지는 않았으며 일정한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2단계는 꿈의 시기 아니라 상의 시기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또 뭐 생각하면 돼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의 상해 차원의 요 분위기의 시기.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누구는 이렇게 왔지만 아닌 부류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꿈의 시기 아니라 상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가만히 보면은 일정한 법칙이라고? 왜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흘러다니면서 막 그 사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불규칙하면서 그냥 완전 자유로운 상태 아니야? 그 얘기는 극히 무슨 표현이다? 물질 세상 안에서 바라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무의자연한 상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그것의 이치는 이치대로 흐르고 있는데 사회가 깨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제가 진리 세상부터 똑바로 보고 깨진 섭리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섭리조차 깨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사람은 온 세상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듣기와 감정으로 이 세상 일에 참여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공상 과학 영화를 막 만들어도 상관없죠. 손을 뻗었더니 내 손이 나무처럼 돼서 저쪽으로 가. 여러분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이치만 포함시키면요. 얼마든지 상상해도 돼요. 얼마든지. 모든 세상 일에 참여했다는 게 그런 것이고 하회 차원의 인간의 무리가 있을 때 내가 발을 탕 하고 구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땅이 쩍 하고 갈려지면서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일이. 이게 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당군님이 이런 거예요. 당군님이. 환웅과 환인이 이런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 이런 사회인 거예요. 이런 사회. 레무리아, 뭐 무데룩이니 아틀란티스니 하면서 그렇게 소설들이 나오는 게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의 전쟁 있었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신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반신, 반인,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도 있었겠죠. 그런 세상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신의 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다만 물질 세상에 너무 극명한 유물론적인 세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눈치 못 챌 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명해보는 게 그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들. 그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그들 누구다? 우리다. 그들 누구다? 신. 신 너희들 장난치지 마. 어디 너네 무슨 뭐 플레아데스 성전에서 뭐 높은 시리우스에서 왔어? 장난 그만. 너의 고결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알겠어. 같이 노력해. 지금 예를 들어서 환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채널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이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하찮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 이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물질 세상에서 정확히 그들의 에고가 이치를 정확히 안고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런 거에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몇몇 선생님들은 거기서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힘들게. 그런 분들 천부경 좀 공부하세요, 다시. 그런 여러분들이 왔던 저 상위 차원의 우주별에 어떤 신이 내려왔건 간에 그 신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 내려와가지고 총대포 만들어주고 레이저 만들어주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서 실제로 3천 명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말한 거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다 누구 장난이에요? 우리 장난이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북극성에서 온 신? 아니에요. 그 신을 탄생시킨 여러분의 본이에요. 본. 천봉영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주 물리적으로만 봐도.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고 확장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시선 딱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거기서도 이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수메르 문명 막 보면서 와 니비루 별이 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나서 폭발했대. 그리고 뭐 외계인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줬대. 사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외계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면 외계인이건 신이건 신의 할아버지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눈치채라. 자, 온 세상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뒷교와 감정으로 이 세상 일에 참여했다. 이제 제가 자꾸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밌어요. 재밌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그런 상상을 조금 더 이치를 포함시켜서 확장해 보세요. 물론 어느 상은 기쁨을, 다른 상은 불만을, 또 어떤 상은 증오를, 다른 상은 사랑을 일으켰지만 이 감정들은 훨씬 더 흐릿한 성격을 지녔다. 감정 자체도 명확한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 자체도 이렇죠. 근데 이게 원래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상태다. 이런 것들이. 흐릿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은 훗날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지. 이치스러울수록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 그냥 이치니까. 제가 그래서 이치 세상도 고요할 것 같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꼭 천둥 번개가 치면서 춤사위 같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무주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재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냥 어머니만 알고 있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고통.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증오 이런 거 기쁨 불만에 있지만 그냥 그 고통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말고 어머니가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그냥 안고 있는 그 산고의 고통 자체 아스트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면 느낌이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일 하나 탄생시키려고 태극 하나 탄생시키려고 여러분 자체가 무주 세상으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무의 세상에서 가서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뒷모습을 탁 본 순간 제가 이거를 본 순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던 거죠. 중간에 배우면서도 일체감 느꼈을 때 엄청 감동스러워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거의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의 뒷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냥 끝이에요, 거의. 왜? 뒷모습은 벌써 내가 밀어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너 한 번 더 갔다 와. 아련하게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련하게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러니까 손짓할 수밖에 없죠. 잘 돌아오라고. 잘 돌아오라고. 자, 어쨌든 이런 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불만, 증오, 사랑 같은 것이 상으로서, 이치로서 그러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내 외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나를 만들기 위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와중 영혼적으로 봤을 때 내가 혼으로서 에테르를 찾아서 그 힘을 잡고 응축시키려고 하는 와중 자신의 행위를 방해받지 않고 해나갈 수 있으며 쾌감을 느꼈지만 이런 행위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 불만과 불쾌감이 그를 엄습했다. 이것도 이제 감정선에서의 지각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손 터치의 지각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위 차원이건 상위 차원이건 어떤 의지가 나왔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방해받으면 그게 불쾌감이 되는 거예요. 불쾌감. 그런데 이게 뭐냐,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술술술술 흘러가면 그것이 쾌감이라는 거죠. 쾌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그 감정 상태가 실제로 물질적인 것에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게 극명하게 물질화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빠져나가면 슬프고 합격하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극히 물질적으로 떨어지면 물질 안에서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저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과 증오 이런 것들의 상들이. 그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설명한 거죠. 의지. 그의 감정 생명의 내용인 즐거움과 고통을 결정했다. 아까 영혼 생명이 있었고 지금 여기 감정 생명이 있어요.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에서 훨씬 멀어 있죠. 먼 상태죠. 감정 생명이 점점 들러붙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물질도 사람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극명한 상태값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지금까지는 평균적 인류를 모사했다. 위에서 쭉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거는 평균적인 인류예요. 그러면 그게 아닌 부류를 설명하겠죠. 자, 초인간적으로 발달한 존재를 지금 얘기해요. 제가 보통 초인간적, 반초인적, 보통 인류가 아니라 상위 자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신이라고 말하건, 뭐 상위 정신이라고 말하건, 그런 상위 자아를 말할 때는 여러분 얘기라고 꼭 특징 지어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동무 여러분 얘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초인간 이런 얘기 나오면 내 얘기구나. 초인간적으로 발달한 존재들에게는 영혼 활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의 영혼 활동에는 본능적인 성격이 없었다. 이들이 청감각과 감정 감각을 통해 지각한 것은 자연의 심묘한 신비로 위에도 설명했지만 더 그러한 상태에 가깝다는 거죠. 초인들은. 이들은 이 비밀을 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더 사사 불어오는 바람들과 산들거리는 나무를 통해서 아까 저도 떨어지는 낙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지혜가 이들 앞에 드러났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하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로써 있는 것. 지혜, 무의자연의 지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고 흘러들이고 있는 것. 자연은 항상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상태 그대로 늘 여러분 눈 가리고 코, 입 막고 숨만 3분 참아도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공기는 늘상 그렇게 있는데 자연은 나한테 늘 깨달으라고 늘 내 자리가 여기라고 얘기해 주는데 눈치 못 채고 있다. 세계의 정신적 힘을 모사한 것도 있었다. 어쨌든 초인들은 더 그러한 상태에서 교감 능력이 훨씬 뛰어난 거죠. 이치까지 안고 있으면서 근원의 상들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 정신적인 실체들을 지각했다. 전원과 계시를 받았다. 이거 이제 막 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의 이치를 더욱더. 자연이 움직이는 과정 이런 거 다 순리도리 섭리 진리 정신적 존재들의 행위로 보았다. 정신적 존재라는 표현이 이제 뭐 상위 차원의 존재들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치 제가 이런 표현 나오면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치로 봐라. 뭐 정신적 존재들 막 신 막 이러면 천사 대천사 막 이럴 때 이치다 그냥. 햇빛이 오늘날 인간의 육안에 비쳐드는 것처럼 이런 표현 또 나오죠. 정신이 이들에게 비쳐들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뜨는 해 이런 표현 여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자꾸 인용하죠. 여러분이 그냥 태양이 떴을 때 따사로운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 자연이 실제로 빛을 통해서 너 깨달아라. 이게 어머니 품이야. 원래 너의 자리였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해가 질 때는 불긋불긋 울긋불긋한 노을이 그것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달이 떴을 때는 저쪽에 태양빛을 보면서 네 시선이야 라고 달이 계속 나를 바라봐주고 있잖아요. 반을 쪼개면서 초승달 금음달로 계속 바꿔가면서 너의 모습이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존재들에게 인식은 완전한 의미에서 직관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었다. 상해 차원의 이 인간들, 초인들, 직관지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자면 상위 사고가 내는 직관, 이치가 포함된 직관 이런 거죠. 정신적 존재들의 활동에 직접 응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모형 나로 봤을 때 의식혼 이상에서의 뭐 마나스든 붓디든 아트만이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치를 그냥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상태.
여기서 뭐 정신적 존재들이니까 그 밑에 초인이 있어서 그거를 연결해. 상태로 보면 맞아요, 여러분. 상태로 보면 맞지만 동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것 이치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직접 소식을 받아볼 수 있었다. 동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통해서 물리세상 안에서 지금 도움은 받고 있지만 또한 동무 여러분들이 이게 역할이죠. 도움은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로 직접 소식을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금. 기복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빈 찾고 일체감 찾고 참나 맨날 찾고 공공거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거리고 무주거리고 그냥 천부경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사이에 있는 간극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서 구의 자리를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머무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인도했다.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의식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죠. 슈타이너가 그런 통찰이 있으니까 신을 죽이고 인지학한 거예요. 신을 죽이고 인지학한 거다. 표현하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여러분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지학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슈타이너 자체 또는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 자체가 아, 이건 깨진 거야. 인지학이 맞지라고 하면 안 돼요. 슈타이너 자체는 신지학의 어떤 그 오컬트적인 가르침, 신비스러운 것에 자연의 이치에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학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슈타이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신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유물론이 너무 깨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끌고 들어와서 인지학이라고 한 거예요. 신지학이라고 하는 배움의 바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지학이라고 하는 배움의 바탕. 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보통 한민족의 우수성, 운 좋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한국말로 천부경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무당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한민족 있죠. 자, 우리나라 무당분들은 이것도 운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에요. 달라요. 달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당분들이요, 본만 찾으면 훨씬 빨라요. 무당 여러분들은 본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 지금 영적으로 살짝 금간 상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 살짝 금간 상태이기 때문에 귀에 가까운 영혼들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제 강의 그냥 듣고 천부경하면 금 메꿔진다고. 하지만 무당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슈타이너처럼 공평한 사고로 열린 마음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능력이 우리나라 살려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당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영맨이 무당이니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돈 5만 원 받고 누구 점치려고 하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좋은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것조차 자기도 물질력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존재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픔을 극복하고 신을 극복하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 커요. 커. 토테미즘이든 샤머니즘이든 한국에 있는 무당 여러분들이 힘이 엄청 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서 다 개무시가 또 됐죠. 유물론으로 또 한 번 빠졌죠. 이 뭐 영적 얘기하는 거 다 망가졌지 뭘. 다 틀렸지 뭘.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어때서. 욕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5만 원 주고 전 보러 다니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자기들 마음속에도 전 보고 싶으면서 뭘 전 보는 거를 욕을 해. 청와대 좀 벗어나야죠, 여러분. 여기 터가 안 좋대요. 벗어나 그냥 좀 제발. 아니 이거 무당 얘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청와대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 산골짜기에서 내려와 제발. 먼 산은 아니지만. 그냥 함께 더불어야죠. 제가 특정 정당이라든가 지금 뭐 당선된 사람을 뭐 굳이 나쁘게 얘기하거나 좋게 얘기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어느 차원까지 보면 되냐 하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온다고 천명을 하고 딴 데로 옮기는 것까지만 성공을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천도를 하는 것이고요. 영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그 힘에서 어느 정도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영시영청적으로 봐도요. 힘의 이동이에요. 커다란 힘의 이동. 물리 세상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싸우는 와중에 결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실 자체는 이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듯이 사람은 사회성을 안 왔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를 해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음. 이것 중에 극명한 물질로서의 표현은 뭐다? 청와대를 그냥 깨 부셔갖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공연하고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등산로 뚫어놓고 서로 산들바람 보게끔 해야 돼요. 북악산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거다. 어쨌든 청와대 터를 볼 줄 아는 무당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진짜 일하세요. 진짜 일. 한민족 잘 되게 실제로 큰 굿 좀 하시고 예를 들면 빌더라도 그 정도를 빌고 여러분 스스로 잘 되게 비세요. 천지신명께 맨날 빌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엄청 중요하게 말씀드리죠. 이게 아까 양자역학의 이치하고 똑같아요. 저와 같이 생각하는 대중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무당 여러분들도 무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에테르의 힘을 가득 안고 있는 원기들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자역학적으로 결과값을 이쪽으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제 말 믿고 여러분 힘내세요. 어. 제가 그래서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 강의 들으면 안 아플 거라고. 여러분 마음이 진짜 그렇게 움직이면 안 아파요. 신병 앓고 있으신 분들.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소리의 힘. 동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이치적으로 바라봐라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제가 그래서 도통술수 부리는 선생님들 힘 빠질 거라 그러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힘 빠질 거예요. 이제 계속. 회로 그리는 사람들 힘 빠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이제 그런 힘들이 없어질 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어쨌든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힘내시고 진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 진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상하시는 분들 또는 뭐 호흡하시는 분들 뭐 도인들 있어요. 도인분들 뭐 여러 사람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도통 쓸 수 있는 분들 다 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세상 아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인도했다.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무당 여러분들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정신세계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행동했다. 구의 자리 설정에서 여러분이 전생의 강립행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립이 뚜렷해졌을 때 행하러 나간다. 구의 자리의 설정. 내 인생 기꺼이 나가자. 한번 나가보자. 이 세상 게임 한 판 해보자. 여러분들은 이미 부팅시켰어요. 컴퓨터를. 그렇기 때문에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류도 있죠. 그 만들어 놓은 게임 자체도 신의 장난이다. 그 게임 자체도 우주 굴레다. 이것은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보지 못한 말장난. 그러니까 정말 절대 무가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다. 그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제일 고질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갔다 와야 돼요.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에어가 정말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못 가르친 것도 있죠. 허무주의에 너무 빠지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네 지금 그 생각 모두 다 그냥 무야. 예를 들면 절대무야. 절대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어. 진짜 도착하면 지금이 바로 생기는 거를 모르죠. 이치는 아는데 그것조차 부정하는 것은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안 가봤기 때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돌아오는 거 그냥 나 좀 보살해. 그냥 굴레야. 이건 그냥 시공이야. 윤회야. 우주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스템을 올라가야지 말로는 하면서 안 올라가 봤으니까 계속 이러죠. 음.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굴레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그분들. 왜냐면 앞으로요. 여러분 깨달은 분들이 그런 부류와 아닌 부류가 엄청 싸울 거예요. 그런 부류와 아닌 부류가. 종교가 그렇게 다 왔죠. 중간학파니 유식학파니 나눠가지고 자기가 맞네 누가 맞네 소승이 맞네 대승이 맞네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이분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중간학파도 맞고 유식학파도 맞아요. 소승도 맞고 대승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불교도 맞는 거죠. 거기 안엔 다 이치가 있으니까. 이치가.